그룹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일단 주어 소개부터 먼저 해드릴게요. 신정, 박동환, 김준효, 장영진, 류현규, 전도연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2조 그룹명 조용하조입니다. 저희 발표 순서는 주제 선정, 개발 환경, 개발 과정, 기술 설명, 시연 영상, 그리고 Q&A가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정 이유부터 발표를 해드릴게요. 과제 선정 기준은 저희는 일단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다루는 서비스니까 배웠던 기본기들을 충분히 연습하고 완성되게 만들 수 있는가. 세 번째로는 웹 서비스 위주의 개발이 가능한가를 기준으로 잡았는데요. 이거 앞으로 넘겨줄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맛집 찾기 서비스, 뉴스 추천 서비스, 두 가지 SNS,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저희가 아이디어를 냈었는데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SNS로 의견이 많이 겹쳐서 저희만의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만의 SNS 제작하자는 의견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봤는데 폐쇄형 SNS, 익명 SNS, 휘발성 SNS, 관심사 SNS, 사진 동영상 SNS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폐쇄형 쪽은 카카오 그룹, 익명은 어라운드라는 서비스가 있고 휘발성은 스냅챗, 관심사 SNS는 핀터레스트가 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동영상 다들 아시는 인스타그램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 밴드랑 핀터레스트, 그러니까 폐쇄형 SNS랑 관심사 SNS를 섞어보면 어떨까 생각해서 그 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그룹이라고 했고요. 여기서 태그형 관심사가 뭐냐? 회원가입 및 그룹가입 시 등록한 관심사로 관련 그룹을 추천받거나 태그 형태인 관심사를 사용해 그룹 검색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관심사가 3개까지 정할 수 있는데 관심사 1, 2, 3를 이용해서 이미 생성된 그룹을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은 태그를 이용해 그룹을 검색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발 환경을 발표하겠습니다. 개발 환경 구성을 맡은 박신정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일단 개발 설계 단계에서 EXERD하고 아마테라스 UML을 사용해서 ERD랑 UML을 작성할 거예요. 이때부터 문서 작업한 그 결과물들을 이제 평상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조는 이제 깃을 쓸 수도 있었는데 그 깃을 좀 너무 사용하기가 어렵고 해가지고 SVN을 따로 저희가 서버를 구축했습니다. 왜냐면 사실 처음에는 아마존 그 웹 서비스를 사용했었는데 약간 비용이 청구되는 면이 있어서 학원에 남는 컴퓨터에다가 비주얼 SVN 서버라는 윈도우 기반의 SVN 무료 서버를 설치하고 저희가 툴토이즈 SVN이라는 클라이언트 툴하고 이클립스에 이제 소스 코드를 연동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을 설치해서 소스 코드와 문서를 평상 관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설치한 설치한 서버에 DB도 MySQL을 설치하고 웹 왁스를 이제 터치를 해서 어디에 있든지 24시간 이제 서버가 돌아가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공통된 환경에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였고요. 그리고 개발 언어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바, 스프링, 마이버티스, HTML, jQuery, AJAX 이런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이 그림이 방금 말씀드린 그 저희 서버인데요. 이제 저희가 그룹이 저희 조 팀원이 한 명이 이제 집이나 학원에서 소스를 수정한다거나 개발을 해서 커밋을 하면 여기 저희 비트캠프 종로 사무실에 있는 서버 컴퓨터에 이제 그 소스나 문서들이 업로드되고 다른 팀원들이 그거를 이제 업데이트하면 어디서 집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어디서든지 공유할 수 있고 또 이제 웹 서버도 여기 학원 서버에서 돌리기 때문에 24시간 아무 데서나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저희 그룹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개발 과정에 대해 설명해드릴 류현규라고 합니다. 우선 전체 개발 일정을 보시면은
전체 개발 일정을 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6단계로 나뉘어서 예산 일정을 작성해서 전체 개발 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트 차트를 보시면은 프로젝트를 이제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예상 일정과 실제로 이제 수행한 일정을 적어서 좀 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막힘없이 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스토리보드를 보시면은 이제 저희만의 규칙을 정했는데요. 이제 사이드바나 헤더바에 보시면은 공통적으로 들어갈 내용에 대해서 서로 헷갈리거나 혼란이 오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는 화면이 이제 실제로 어떤 식으로 구현할지에 대한 스토리보드입니다. 그리고 2주차에 스토리보드까지를 완비한 다음에는 이제 DB 설계를 들어갔는데요. 이제 DB 설계를 하기 전에 예상 입출력 데이터를 작성합니다. 이제 어떤 데이터가 출력이 되고 어떤 데이터를 입력해줄지에 대한 데이터를 작성해주고 이제 그 데이터들을 토대로 이제 ERD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테이블을 만들고 그 어떤 컬럼에 대해서 기본키나 외래키를 설정해주는 이런 식으로 ERD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이라든지 클래스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작성함으로써 이제 코딩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코딩 작업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저희는 서비스랑 DAO 부분을 합쳐서 작성을 하였고, 그 다음에 그 클래스들을 토대로 이제 매퍼 XML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에서 데이터를 전달해줘서 뷰단을 만드는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이제 기술 설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 중에 이제 권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권한 부분은 멤버들의 이제 등급을 정해주는 건데요. 이제 최고 등급인 리더랑 공동 리더, 그다음 일반 멤버 이렇게 정해준 다음에 처음에 그룹을 만들게 됐을 때 이제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메서드를 수행해준 이후에 이제 해당 멤버의 그 그룹을 만든 해당 멤버에게 최고 등급을 우선 설정을 해줍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그룹에도 최초 권한을 설정해주게 됩니다. 네, 다음. 그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권한을 수행하는 부분인데요. 권한에 제한이 된다면은 이제 이런 일정 만들기나 이런 기능들을 이용할 수 없게 설정해 줬습니다. 처음에 이제 컨트롤러 단에서 이제 해당 기능에 대한 권한이나 멤버의 권한의 값을 이제 이런 식으로 키는 값으로 가져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스크립트 if문을 통해서 그 해당 기능에 대한 권한이 멤버의 권한보다 낮다면은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은 언로창을 통해서 막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이제 그 다음엔 그룹 설정에 대한 기능인데요. 그룹 설정은 이제 여기 소스 코드를 보시면 C태그를 통해서 멤버 등급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그 등급에 맞게끔 그룹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다음. 이제 그 그룹 설정 중에서 이제 하나의 핵심적인 기능인 멤버 추방이나 차단 기능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저는 이중 모달을 통해서 이 부분을 구현했는데요. 해당 그룹에서 강제 탈퇴를 누르게 되면은 그 그룹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의 목록이 뜨게 되고 그 다음에 강제 탈퇴를 눌러서 이제 강제 탈퇴를 시킬지 강제 탈퇴 후 차단을 시킬지를 이제 정해줍니다. 이제 강제 탈퇴 후 차단을 시키게 되면은 차단 목록에 이렇게 리스트로 뜨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차단된 회원이 그 그룹을 클릭했을 경우에 이제 접근을 못하도록 막았는데요. 여기 인터셉터 부분에서 불림 값으로 그 블락리스트라는 테이블을 통해서 조회를 해주고 이제 그 값이 true이면은 접근을 못하도록 막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웃 기능인데요. 이웃 기능은 이제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보면서 이웃 기능이 이제 저희 프로젝트에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기능을 넣어봤습니다. 이제 이 이웃 추가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그 그룹의 리더인 경우에만 활성화되도록 구현을 하였고요.
이제 이웃 신청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자기가 가입된 그룹만 이제 출력이 돼서 이제 이웃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웃 신청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웃 신청이 상대 그룹에 전달이 돼서 그 그룹에서 이웃 관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수락 거절창을 통해서 이제 이웃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락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웃 목록에 뜨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그룹을 이제 클릭하게 되면은 그 그룹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 기능인데요. 검색 기능은 크게 검색과 태그 검색으로 나뉘어집니다. 이제 검색란에 검색을 할 경우에는 이제 그 검색 중에서도 게시글의 검색 결과나 그룹명으로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이제 첫 번째 위에 부분은 게시글의 내용을 기준으로 게시글이 뜨고 밑에는 이제 그룹의 이름을 기준으로 검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페이징 처리도 이렇게 해줬고 검색 결과 더보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페이징 처리가 된 내용들이 전부 출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태그 검색은 태그 검색 시에 이제 해당 태그로 올려진 게시글이 이제 한 번에 출력이 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스 코드를 보시면은 이 위에 있는 서치에 대한 허리문인데 이제 레프트 조인을 이용해서 태그 검색이 없어도 조회가 될 수 있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회원가입을 맡으신 장현진 씨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발표를 맡은 장영준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회원가입 로그인 페이지 내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룹의 가입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기존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원 정보를 입력해서 가입하는 방식이 있고 네이버 연동 후에 프로필을 조회해서 가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두 회원 가입 방식 모두 다 각각의 로그인 방식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관심사 선택입니다. 그룹에서는 관심사를 선택해서 그룹 관련 그룹을 추천을 받습니다. 회원 관심사와 그룹 관심사 모두 1개 이상 3개 이하의 관심사를 선택하여 그 회원 관심사와 그룹 관심사를 서로 비교합니다. 그리고 관련 그룹을 추천을 받습니다. 아래 화면과 같이 관련 그룹을 추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룹 관심사와 회원 관심사 모두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관심사 선택하는 그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회원 가입 후 선택, 마이 페이지 관심사 변경 시에 선택, 관심사 등록이 안 된 경우에 선택, 그룹 만들기 할 때 선택, 그룹 설정으로 관심사를 변경할 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마이페이지에 관한 설명입니다. 네, 마이페이지에서는 개인정 프로필 생성, 프로필 관리, 그리고 이제 관심사 선택, 그리고 개인정보 변경, 로그인 계정 변경이 있습니다. 최초에 회원가입 시 최초로 기본 프로필 생성이 되고 그 프로필로 그룹을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룹을 가입을 할 수가 있고 그 아래 화면과 같이 프로필 생성 시에 나타나는 화면이고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생성하고 나서 이후에 사용 중인 프로필 목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쪽은 프로필 관리란인데요. 네, 아까 보시면 사용 중인 프로필을 다시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점에서 말씀드리면 네, 프로필 목록이 나와 있고 프로필별 그룹 목록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프로필에는 이런 그룹 목록이 가입되었고 지금 이 프로필 사용하고 있는 그룹 목록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나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 화면은 프로필 관리, 프로필 생성 등 많은 것을 보여주는 마이 페이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곳에서는 계정이 갖고 있는 프로필 목록을 보여주고 프로필별 그룹 목록, 즉 한 계정에 해당 프로필을 사용하고 있는 그룹의 목록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발표는 전대현 씨가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는 게시글 파트를 구현했고 기능적으로 게시글 CRUD 그리고 댓글 CRUD
그 좋아요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화면은 그룹별로 게시글을 리스트화 시켜서 URL에서 그룹명을 가져와서 해당 게시글을 SNS처럼 최신 글 순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게시글 작성 페이지인데요. 이 페이지는 오픈소스인 서머노트를 사용해서 게시글 쓰기를 구현하였고, 위에 제목과 공지 등록 여부, 그리고 카테고리, 그리고 사진 첨부, 동영상 첨부 가능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기능으로 해시태그가 있는데, 해시태그는 샵 구분자를 이용해서 게시글과 관련된 단어를 샵 그리고 내용으로 입력하시면 해시태그가 완성됩니다. 네, 그리고 게시글 리스트인데요. 이 게시글은 리스트화 시킨 정보를 해시태그인 포리치를 사용해서 전체 게시글 순으로 보여주게 되고, 자신이 작성한 글이면 여기 우측 상단에 액션이라고 있는데 저걸 클릭하게 되면 게시글 수정 또는 삭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게시글 수정 부분인데요. 게시글 수정 버튼을 누르면 게시글 수정 폼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삭제 같은 경우도 클릭하게 되면 바로 삭제가 됩니다. 수정 화면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이 작성한 글을 수정 폼으로 옮겨서 기존의 글쓰기에서 사용했던 서머노트를 이용하여 수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게시글 삭제 같은 경우도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언더창으로 게시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댓글 구현 부분인데요. 댓글을 입력하면 제이슨으로 비동기 처리를 통해서 댓글 리스트를 바로 볼 수 있게 처리가 됩니다. 댓글 개수 같은 경우도 제이슨으로 처리된 문자열의 길이를 가져와서 댓글 입력 또는 삭제 시의 개수가 이쪽에서 바로 바뀌게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기능도 AJAX를 이용해서 비동기 처리를 하였고, 좋아요 클릭 시에 위쪽에서 좋아요 개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미지가 변경되게 됩니다. 그리고 댓글 수정인데요. 방금 작성한 댓글을 수정하고 싶으면 아래 자신이 작성한 댓글을 수정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댓글 텍스트 오른쪽에 여기 수정 버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댓글 수정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 자신이 작성한 댓글에 포스가 가게 되고, 댓글 수정 버튼을 누르면 수정하시겠습니까? 라고 얼러트 창이 뜨고 확인을 누르고 수정이 됩니다. 삭제 같은 경우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삭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추가적인 기능으로 아까 글쓰기에서 공지 등록 여부가 있었는데, 등록 여부 클릭하게 되면 공지사항으로 올리고 싶으면 그 체크박스를 체크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글을 입력하면 공지사항 리스트가 뜨게 되고 최대 5개까지 보입니다. 그리고 인기글인데요. 인기글은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순으로 5등까지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공지로 등록된 글이나 인기글 제목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 보시다시피 해당 게시글이 모달창으로 뜨고, 그리고 우측 상단에 해당 글로 이동 버튼을 누르면 오프셋 함수를 통해서 해당 글의 좌표를 받아온 뒤에 애니메이션으로 해당 게시글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글쓰기 카테고리 기능을 맡은 김준입니다. 보통 글을 쓰면은 이제 텍스트로 글쓴이의 의도와 목적이 나타나는데요. 근데 텍스트로 하다 보니까 그 효과가 미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카테고리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먼저 파일 첨부입니다. 글쓰기 폼에서 보시면 카테고리 라인이 있는데, 그 중에 파일을 누르면 파일 업로드가 가능한 모달창이 뜹니다. 그리고 파일 선택을 누르면 선택키가 뜨고 원하는 파일들을 선택한 후
첨부를 누르면 글쓰기 폼 아래에 div 태그가 생기면서 동적으로 생기면서 정보를 표현해 줍니다. 그 생긴 div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여기처럼 삭제 버튼이 생기고 저 삭제 버튼을 누르면 이 div가 삭제되면서 다시 파일을 업로드를 할 수 있는 업로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삭제를 하지 않고 파일을 올린 다음에 게시하기를 누르면 보시는 바와 같이 게시글에 첨부된 파일 리스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최신 파일이라는 범위가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올린 파일 리스트가 생성이 됩니다. 최대 3개까지 생성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 다음 이제 첨부된 파일을 클릭을 하면은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또 이제 최신 파일 옆에 보면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그 그룹에서 생성한 파일 리스트가 다 나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면 다운로드가 진행이 됩니다. 다음은 투표입니다. 또 이제 글쓰기 폼에서 카테고리 라인에 있는 투표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투표 문자창이 뜹니다. 그리고 이 양식에 맞게 제목과 항목들을 작성을 하고 투표 생성을 누르면 파일과 같이 div가 동적으로 생성이 되고 거기에 제목이 포함돼서 정보를 표현해 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삭제 버튼이 생성이 되고 삭제 버튼을 누르면 div가 삭제되고 다시 카테고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문단창에 보시면 이제 투표 항목 추가가 있는데 이거는 최대 7개까지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투표 생성을 하고 게시를 하면은 게시물의 투표 양식에 맞게 작성된 그 투표 항목이 첨부돼서 글이 게시가 됩니다. 다음 투표하기입니다. 이제 다시 원하는 항목을 클릭하면은 체크박스가 활성화되고 그 상태에서 투표하기를 누르면 그 항목이 DB로 넘어가서 투표가 진행이 되고 인원이 동적으로 추가됩니다. 그리고 나서 투표는 이제 그룹 회원 전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이제 투표를 한다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투표 종료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투표 종료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이제 투표 결과가 나옵니다. 뭐 어떤 항목이 몇 표를 받았는지 총 집계가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더치페이입니다. 더치페이도 마찬가지로 카테고리에 더치페이를 누르면 모달창이 뜨고 거기에서 더치페이를 할 금액과 인원을 작성한 후에 등록을 누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div가 생성이 되고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게시하기 누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게시물에 더치페이 양식에 맞게 작성된 더치페이가 첨부된 채로 게시물이 게시가 됩니다. 다음은 더치페이 지불 방법인데요. 그 첨부된 게시물에서 이제 지불을 한 인원을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이 경고창이 뜹니다. 이거는 한번 지불을 하면은 변경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경고창이 떴고 지불을 하면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네, 저는 그룹별로 저는 그룹별로 이제 일정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맡았고요. 이제 그룹 화면에서 일정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달력이 뜨거든요. 그 달력을
달력은 이제 풀 카렌다라는 이제 jQuery 기반의 API를 사용해서 구현했고 기본적으로 공유일 같은 건 없기 때문에 이제 구글 캘린더 API와 연동해서 한국 공휴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화면은 이제 일정 만드는 화면이고 여기서 지도 첨부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런 모델 창이 뜨면서 지도 선택하고 그러면 주소가 이렇게 들어가서 주소가 저장이 되고 그 일정을 이제 조회하면은 여기 주소하고 그 위치 정보가 같이 뜨는 그런 화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저는 사진첩 기능을 맡았는데요. 사진첩은 이제 그룹에서 그룹별로 자기들 이제 사진 만들어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게시판인데 멀티파트 HTTP 서블렛 리퀘스트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하는 걸 구현했고요. 또 이제 이미지가 많다 보니까 생성할 때 업로드할 때 썸네일을 생성해서 이제 좀 로딩 시간을 단축하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채팅 기술 설명을 맡게 된 박동환이라고 합니다. 채팅의 일단 주요 원리는 넘어온 채팅의 종류를 나눠주는 토픽 매핑이랑 채팅의 종류를 나눠주는 토픽 매핑 두 가지를 사용을 하는데요. 만약에 입장을 한다고 치면 조인 토픽을 사용하고 채팅을 사용할 때 채 토픽을 사용하는데요. 마찬가지 받을 때도 날릴 때도 토픽 채팅을 사용하고 입장을 날릴 때도 토픽 조인 토픽을 사용합니다.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은 스톰프 소켓 IO에서 그 제이슨으로 전달받은 객체를 모델 객체로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받아온 제이슨을 받아서 사이트 자체에서 동적 처리를 해주면 채팅이 완성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채팅 접속자 등록 게시 같은 경우에는 나 들어왔다는 리퀘스트 조인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미 들어와 있는지 이게 들어올 때마다 계속 갱신이 되는 거라 이미 들어와 있는 유저를 빼고 새로 들어온 유저만 체크를 해서 접속자 목록을 갱신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오른쪽에 채팅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는 수신 받아서 챗JS 쪽에서 현재 등록되어 있는 ID 값을 비교해서 이게 만약에 내 메시지라면은 오른쪽으로 그리고 ID 값 분석 후 프로필과 메시지 나머지 같은 경우는 ID 값 분석 후 프로필과 메시지 출력을 왼쪽에 하면은 채팅 구현이 완료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관심사 검색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자기가 선택한 관심사 외에 다른 관심사의 그룹들도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메뉴예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준비된 관심사 선택 메뉴에서 관심사를 전송을 하면은 활동량이 있다. 그러니까 회원 대비 글 갱신 이력이 높은 경우를 뽑아내서 만들어진 지 일주일이 안 됐으면은 새로운 그룹 그리고 나머지는 기존 그룹으로 해서 다른 관심사 위에 다른 그룹에도 유입 회원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화면 추천 그룹 출력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즐겨찾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ADEX 비동기 실시간 즐겨찾기 서비스 제공을 해서 눌렀을 때 바로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했고 나머지 관심사 추천 게시글이나 오늘의 추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로직보다는 쿼리 자체에 정제된 모델 객체 반환으로 로직 자체 돌아가면서 속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쿼리는 길면 길수록 많이 로직에서 처리하는 부하가 많이 줄어드니까 속도 향상에 기여되도록 했습니다. 이제 실현 영상 보실 건데요.
관심사 먼저 메인하면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블라인드 효과를 적용해서 좀 보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회원가입 화면이에요. 이런 식으로 유효성 검사랑 비밀번호, 일반적인 회원가입 정보를 받고 가입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관심사가 없을 경우에 관심사 설정이 뜨도록 했고요. 회원가입 방법 중 하나로 그 네이버 연동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가입한 네이버 접속을 하면은 등록된 정보와 휴대전화 정보를 종합을 해서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등록된 네이버 정보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잘 됐습니다. 회원가입을 했으니까 이제 그룹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설정하고 그룹명을 입력하고 주소를 입력받고 그룹이 지향하는 관심사를 선택합니다. 최대 3개까지 받았고요. 공개 비공개 여부를 해서 이 검색에 노출된 건지 안 될 건지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마이 페이지 화면인데요. 사용자가 가질 수 있는 프로필은 여러 개여서 이런 식으로 뚱이 프로필을 넣을 수도 있고 기존에 있던 기본 프로필을 스폰지밥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입한 그룹 간에는 사용한 프로필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드래그 방식으로 등록된 프로필을 바꿀 수도 있어요. 관심사도 바꿀 수 있고 이메일과 비밀번호 변경도 가능합니다. 변경된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서 이건 즐겨찾기 서비스. 즐겨찾기 서비스를 하면은 화면 상단에 먼저 정리가 되고요. 관심별 그룹 출력을 또 보여드렸습니다. 관심별 처리는 활동도 이상이 넘어가야 화면에 노출되고요. 이제 관심별 그룹 조회예요. 이런 식으로 전체 관심사에서 3개를 선택했을 때 3개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는 그룹을 출력합니다. 물론 3개뿐만 아니라 한두 개 기준으로 검색이 가능하고요. 다음으로 멤버 검색입니다. 멤버 검색 같은 경우에 이름 순, 가입 날짜 순, 그룹원 이름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기 프로필의 경우에는 수정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이렇게 이름으로도 검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그 그룹원이 그룹에 쓴 게시물을 검색하는 장면입니다. 다음으로 채팅 기능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채팅을 누르면은 미리 들어와 있는 커피 소년이라는 분이랑 채팅을 하는 장면입니다. 하이요. 저쪽에서 대답을 하겠죠? 반갑습니다. 스톤프 소켓 통신 이용해서 DB를 사용하지 않아 바로 부하가 빈쪽으로 토픽을 이용해서 입장 처리랑 퇴장 처리, 메시지 구분을 했습니다. 하고 나가야죠. 네, X를 누르면은 디스커넥트 처리가 됩니다. 다음은 그룹에 초대하는 기능이에요. 초대 권한이 있으면은 초대 버튼을 통해 초대 링크를 발급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현재 발급받은 날짜랑 동적으로 취소하는 기능 그리고 초대 코드를 발급받습니다. 그러면은 나의 그룹 쪽에 초대받기 코드에다가 비밀 링크를 받으면은 이런 식으로 그룹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는
프로필을 선택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게시글 검색입니다. 게시글 검색 같은 경우는 일반 검색과 샵을 붙여 탭 검색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거는 검색 결과를 쫙 뿌리는데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룹 검색이랑 게시글 검색이에요. 다음은 그룹 탈퇴, 그리고 이후 추가, 이런 식으로 아까 형규가 설명드린 거 이후 추가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이런 식으로 이후 목록에 이후 추가가 되었죠. 공동 리더, 현재 가입되어 있는 회원 중에 공동 리더를 찍어서 완료 누르면은 공동 리더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룹의 관심사를 변경하는 문제. 회원 말고도 그룹의 관심사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룹의 이름과 사진을 변경하는 건데요. 아까 보셨던 멤버 리스트에서 자기 프로필을 변경하는 기능과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룹 탈퇴입니다. 리더는 탈퇴할 수 없도록 해놨고요. 나머지 현재 그룹에 대한 탈퇴. 회원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바로 탈퇴가 될 수 있도록 조연을 했습니다. 자, 리더를 이제 탈퇴를 하려면 리더가 아니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리더를 위임할 수 있고요. 멤버들의 권한, 그러니까 메뉴마다 권한 조율을 할 수 있는데 보통 리더와 공동 리더 그리고 모두 가능하도록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서는 글쓰기와 일정 등록을 리더만 권한을 줬네요. 이렇게 권한을 줬으니까 일정 만들기가 가능했습니다. 이건 권한이 없으니까 일정이 막히죠. 이거는 이제 멤버를 추방하고 차단하는 기능인데요. 차단 목록이 올라가고 이 회원은 차단을 해제하지 않는 한 이 그룹에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단 목록이 있으니까 가입이 안 되죠. 현재 멤버의 프로필 변경. 네, 변경된 화면입니다. 다시 그룹 설정에 나와서 글쓰기 메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미지 업로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그 작성, 동영상 업로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넣는 기능. 그리고 이렇게 동영상 URL을 받아서 유튜브 이런 식으로 업로드 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는 샵으로 구분자를 줘서 게시글이 등록되도록 했습니다. 아래쪽에 태그로 등록되어 있죠. 다음은 댓글과 좋아요 기능입니다. 비동기로 댓글과 좋아요 업데이트를 하고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수정 눌렀을 때 수정 버튼이 나오면서 텍스트 라인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삭제도 가능하고 다시 적어놨던 게시글을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태그 형식으로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원본 그대로 다시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제목 다 수정 가능하고
동영 다시 넣어보겠습니다. 다시 들어가죠. 네, 방금 전에 삭제까지 완전하게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더치페이 기능을 볼 건데요. 게시글을 작성할 때 위에 더치페이 버튼 누르면은 현재 멤버 중에 선택을 하고 금액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더치페이가 되었던 칸이 분명합니다. 필요 없으면 이런 식으로 삭제했다가 다시 또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게시글에서 더치페이 기능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등록되어 있던 더치페이 버튼을 누르면은 지불 여부를 갱신할 수 있는데요. 이건 본인이나 그 게시글 작성자가 더치페이의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투표 기능도 더치페이와 맥락은 유사한데 이런 식으로 투표 목록 여부를 결정하고 다시 재등록도 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저녁, 소고기, 돈가스, 파스타 이런 식으로 더치페이와 같이 실시간으로 투표를 지었다가 다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투표가 마무리되었을 때 글쓴이는 투표를 종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파일 등록 처리입니다. 첨부하고 싶은 파일을 선택하고 등록해 보겠습니다. TXT 파일 2개를 넣었는데 방금 전 기능들과 마찬가지로 썼다 지웠다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등록한 파일을 이제 다운받아 볼게요. 일반적으로 파일을 등록한 게시물의 하이퍼링크나 이런 최신 파일 목록을 통해서 파일 목록을 출력해 다운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일정 기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 공식적인 일정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고요. 미리 등록해둔 그룹 일정을 보겠습니다. 4월 17일 개강 일정인데요. 이제 여기서 오늘 날짜로 교육 종료 쫑파티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치를 등록할 수 있고 관련된 이미지도 등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제공하는 일정 서비스였습니다. 이거랑 이제 유학생 서비스가 하나 있는데 네, 이거는 사진첩 서비스예요. 앨범 만들기를 이름을 붙이면은 프로젝트라는 앨범을 만들어서 아무것도 없죠. 여기에 이제 프로젝트를 등록하고 싶은 사진을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보신 거예요? 프로젝트 앨범 파일 들어가면 이렇게 최규영 씨랑 윤준이랑 삭제를 할 수 있고요. 돌린 거죠? 삭제를 하면은 없어졌습니다. 사진. 그리고 다른
컨트롤러나 게시글에 등록돼 있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